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의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강신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미국 작가 시오도 드라이저의 떠나버린 피비란 단편소설입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리지 않는 시골의 한 귀퉁이에서 부부는 살고 있었다. 그곳은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소읍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집들이 많지 않았다. 2마일에 한 집 있을까 말까 했고 넓은 옥수수밭과 밀밭, 그리고 이따금 티머시와 클로버를 심는 휴경지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부부가 사는 집은 일부는 통나무로, 일부는 팥목으로 지어진 독특한 곳이었다. 통나무집은 오래전 헨리의 조부가 지은 집이었다. 팥목을 덧댄 부부는 헨리가 21살에 갓 결혼했을 때 직접 증축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에 젖고 낡아서 때때로 팥목 틈새로 바람이 쌩하니 새어 들어왔고, 집을 덮다시피 하는 느릅나무와 버터너트 나무 몇 그루 덕분에 그림처럼 아름답고 추억과 애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조금 습했다. 48년 전의 일이었다. 실내 가구도 집 외관과 마찬가지로 낡고 흰 곰팡이가 피어서 옛날을 생각나게 했다. 독자들은 나선형 다리에다 상판에는 홈이 파인 벚나무 가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가구가 그 집에 있었다. 공 모양의 돌기와 깊이 새겨놓은 곡선 문양이 있는 구식 침대도 있었다. 침대는 제임스 1세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원래의 모양에서 서글플 정도로 형태가 뒤틀려버린 상태였다. 옷장도 벚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높고 넓고 견고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색이 바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이 튼튼한 가구들 아래에 깔린 넝마처럼 낡은 카펫은 피비엔이 죽기 15년 전에 손수 짠 것으로 납색과 분홍색이 뒤섞여 있었다. 이 카펫을 짠 삐걱거리는 나무 비틀은 그 잘난 본체에 붙어있는 동쪽 방에서 먼지투성이인 채 앙상한 해골처럼 서 있었다. 그것과 더불어 부서진 흔들 의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벌레 먹은 옷장, 한때 문 밖에 화분을 놓는 데 쓰인 석회 낀 벤치, 그리고 다른 낡은 가정용품들이 있었다. 이 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서진 가구들의 다채로운 집합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이 2개나 나간 빨래 건조대, 막내 아들 제리가 죽기 사흘 전에 벽에서 떨어져 깨져버린 거울, 그 거울은 오래된 벚나무 틀에 끼워져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한때는 고리 끝에 사기가 장식되어 있던 모자걸이, 이미 오래전에 새로운 세대의 경쟁자들에게 밀려난 어설픈 구조의 재봉틀 같은 것들이 그랬다. 집 동쪽에 있는 과수원에는 옹이투성이인 늙은 사과나무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는데 이 사과나무들도 줄기와 가지가 온통 벌레를 먹었고 푸른 이끼 흰 이끼로 뒤덮여서 달빛 아래서 푸르스름한 흰빛과 은빛을 내며 슬픈 기색을 띠고 서 있었다. 한때 닭과 말 1-2마리, 암소 1마리, 돼지 여러 마리를 품고 있었던 납작한 헛간은 지붕 군데군데 이끼가 끼고 옆면은 아주 오랫동안 칠을 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거무스름한 회색빛을 띄었고 수세미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기울어져서 삐걱거리는 문이 달린 울타리와 말뚝을 교차해 세운 그 옆쪽의 울타리 역시 똑같이 망가져 있었다. 그 물건들은 여기 살던 사람들, 늙은 헨리 라이프 스네이더와 그의 아내 피비엔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부부는 48년 전에 결혼한 이래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 헨리는 그전 어린 시절부터 여기 살았다. 그가 아직 아이였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던 그의 부모는 그가 처음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내가 될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했고 어린 헨리는 부모의 말을 따랐다. 결혼식이 끝난 후 헨리의 부모는 어린 부부와 10년간을 함께 살다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부부에게는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4명의 아이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후 온갖 일이 다 일어났다. 부부에게서 모두 7아이가 태어났지만 그중 3은 일찍 죽었다. 딸 하나는 캔자스로 갔다. 아들 하나는 스폴스로 간 뒤 소식이 끊겼다. 다른 아들은 워싱턴으로 갔다. 그리고 막내딸은 같은 주 안에서 5카운티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자기 앞가림을 하느라 바빠서 부모를 챙길 생각은 하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고 재미라고는 전혀 없는 평범한 가정생활에 파묻히다 보니 자식들도 부모와 완전히 멀어졌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늙은 헨리 라이프 스나이더와 아내 피비는 다정한 부부였다. 뻔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이 부부 또한 돌 위에 이끼처럼 얽히고 설켜서 단순한 인생을 살았다. 바깥 세상은 굉음을 울리며 굴러갔지만 부부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바깥 세상을 알려는 호기심도 없었다. 과수원과 목초지, 옥수수밭, 돼지우리, 닭장만이 그들의 세계였다. 미리 익으면 거두고 타작한다. 옥수수가 갈색이 되고 서리를 맞으면 베어서 다발로 묶는다. 티모시가 다 자라면 베어서 건초더미로 쌓아 올린다. 겨울이 오면 곡물을 시장으로 실어가고 나무를 톱질하거나 쪼개고 불을 지핀다든지 곡물에 가루를 낸다든지 이따금씩 집을 수리한다든지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든지 할 뿐이다. 이런 일들과 눈비가 오거나 화창한 날이거나 하는 따위의 날씨 변화 말고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었다. 다른 일들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돌아가는 소란스러운 주마등과 같아서 북쪽 하늘의 밤 별들처럼 가물거리거나 먼 곳에서 딸랑거리는 암소방울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세상사에 시큰둥해진 노인들이 의뢰에 그렇듯이 늙은 헨리와 아내 피비는 서로를 아꼈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깡마른 70살 노인이었다. 짙은 회색의 거친 머리카락과 수염을 빗질도 하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하는 짜증 많고 괴팍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게으르고 흐리멍덩하고 짓무른 눈에 눈가에는 짙은 갈색 주름살이 패여 있었다. 그의 옷은 농부들의 옷이 그렇듯이 낡고 앙상하고 헐렁했으며 주머니는 튀어나오고 목 주위는 맞지 않았으며 팔꿈치와 무릎 부분은 불룩한 채 달아 있었다. 피비에는 말라서 볼품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허름한 검은 옷을 입은 데다 나름 잘 맞춰서 입는답시고 검은 모자를 쓴 모습이 꼭 우산같이 생긴 여자였다. 시간이 흐르고 돌볼 사람이 그들 자신밖에 없게 되면서 동작은 점점 더 느려지고 활동량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해마다 5마리를 키우던 돼지도 꿀꿀거리는 새끼 돼지 1마리로 줄어들었고 헨리에게 남은 말 1마리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졸기만 하는 짐승이 되었다. 예전에는 때로 있던 닭들도 흰 담비와 여우 때문에 그리고 잘 보살펴주지 않아서 생긴 병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 아름답던 정원은 흘러간 옛 추억이 되었고 창문과 현관 앞마당을 장식하던 화단의 덩굴은 이제 질식할 것 같은 덤불로 변해버렸다. 그래도 두 사람은 평화롭게 서로를 아끼며 함께 살았다. 다만 늙은 헨리는 이따금 지나치게 심술을 부리며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무엇을 소홀히 했다느니 무엇을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넋두리 같은 불평을 하곤 했다. 피비, 내 낫이 어디 있어? 당신은 도무지 내 물건을 가만히 놓아두질 않는단 말이야. 말 조심해요, 헨리.
그의 아내가 깨지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당신을 떠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여기서 떠나버리면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나 말고 당신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제발 얌전히 굴어요. 늙은 헨리는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 생각해보곤 했다. 아내가 그렇게 떠나는 일을 그는 정말 두려워했다. 밤에 의자를 딛고 올라가서 추 2개가 길게 늘어진 낡은 시계의 태엽을 감거나 앞문과 뒷문이 잘 잠겨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면 피비가 침대에 편안히 잘 누워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 그녀가 왜 잠을 못 자는지 물어봐 주리라는 생각이 헨리에게는 큰 위안이었다.